번째 주 동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온라인으로 만난 지가 한 달이 훌쩍 넘었죠? 근데 5월 초부터는 대면 수업을 시작한다고 했으니까 조만간에 학교에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대면 수업이 시작되면 이건 실습 과목이어서 여러분이 직접 실습을 할 수 있지만 미리 동영상에서 봤었던 아이콘들이나 특징, 그 다음에 예제를 모델링을 해나가고 스케치를 해나갔었던 거를 동영상으로 여러 번 학습하고 오시면 수업 진도가 아마 훨씬 빠를 것 같아요. 그리고 익숙해지는 시간도 훨씬 더 짧을 것 같고요. 금방 익숙해질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동영상들을 제가 이렇게 짧게 녹화를 뜬건 필요한 아이콘이나 이렇게 쓰는 방법 같은 거를 찾아보기 쉽게 하려는 의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업을 이제 시작하면서도 그렇고, 대면 수업 시작하기 전 4월 달에도 짬짬이 동영상으로 많이 익혀두면 여러분들이 유지를 접근할 때 훨씬 수월할 것 같아요. 이번 수업도 제가 오토캐드에 있는 명령어들과 같은 개념으로 설명을 많이 할 텐데, 기본은 같죠? 오토캐드는 XY2 평면만 가지고 드로잉을 하는 거고, UGNX는 XYZ 세 축을 가지고 드로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출을 하고 부피감을 주는 명령어들이 하나 더 있는 거고, 그럼 오토캐드에 있는 명령어들도 오토캐드에서 우리가 도면 작업을 할 때 썼었던 모든 기능들이 UGNX에도 있다는 거죠. 플러스 이제 한 차원 더 있는 한 축에 대한 것까지도 이제 더 플러스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오토캐드에 있었던 뭐 어레이라든가 그다음에 구배를 주는 방법, 그러니까 테이퍼를 주는 방법, 그 다음에 오토캐드에서 필렛이랑 챔퍼 많이 했죠? 그런 기능들에 대해서 한번 훑어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그런 기능들을 하기에 앞서 사각형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삽입에서 특징 영상 설계의 블럭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없을 수도 있거든요. 이게 없으면 어떻게 한다? 얼른 사각형을 하나 그리면 되겠죠. 삽입에서 스케치를 들어가도 되고요. 값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삽입에서 곡선에 보면 직사각형이라고 있거든요. 이거 직사각형 클릭해서 클릭 하면 이거 사각형 그려졌죠? 확인. 그러면 사각형이 그려졌고요. 이 상태에서 돌출을 이어진 거니까 연결곡선으로 셀렉션 인텐드를 놓으면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요. 여기서 좌표계는 보고 싶지 않으면 컨트롤 B로 뒤로 넘기면 되고요. 돌출이 되어 있는 사각형이 하나 있고요. 여러분 밑에 스케치 되어 있는 것도 보고 싶지 않으면 컨트롤 B로 뒤로 넘겨 놓으면 돼요. 그다음에 엔드키 누르면 ISO 뷰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삽입에서 우리 전 시간까지 해서는 특징 영상 설계에 있는 아이콘들을 했었고요. 오늘은 연관 복사도 하겠지만 먼저 우리 교재에 있는 순서대로 상세 특징 형상에 대한 명령어들을 한번 볼게요. 제일 처음 나오는 게 모서리 블렌드인데요. 모서리 블렌드가 바로 오토캐드에 있어서 필렛과 같습니다. 필렛이라는 명령어 대신 UGNX에서는 블렌드라는 명령어를 쓰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럼 모서리 블렌드를 해보면요. 모서리 블렌드라는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 여러분 이렇게 떠요. 그러면 모서리 블렌드를 아이콘을 클릭을 했었을 때 보이는 명령어를 보죠. 커맨드 창을. 세트에 대한 모서리를 선택하라고 떴죠. 모서리를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바뀌어요. 이거는 형상은 가장 기본은 원형이에요. 그리고 주로 이걸 많이 쓸 거예요. 지금 원형은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림과 같이 원뿔 타입은 조금 더 날카롭게 나오는 거고요. 원형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필렛입니다. 오토캐드에서요. 탄젠트와 탄젠트 대는 R을 주는 거예요. 원형으로 놓고 원하는 값을 넣으면 되죠. 이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던
거죠. 여기에서 셀렉션 인텐드가 한번 빛을 발해요. 어떻게 빛을 발하냐면 모서리 블렌드를 클릭을 하고 나서 셀렉션 인텐드 바를 보면 이게 접하는 곡선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기가 R로 이렇게 블렌드가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 보면 이 라인과 지금 아래로 향하고 있는 Z 방향의 이 라인이 블렌드로 연결이 되어 있죠. 이런 건 바로 접하는 곡선으로 들어가서 블렌드가 이렇게 클릭 한 번만으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끊어진 이유는 여기는 더 이상 연결이 된 게 없으니까요. 그런데 모서리 블렌드에서 셀렉션 인텐드를 단일 곡선으로 놓고 똑같이 클릭 한 번을 하잖아요. 그러면 단일 곡선이기 때문에 따라서 넘어가지 않고 하나만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런데 이렇게 R이 이렇게 돌아가 있는 라인들은 접하는 모두 다 탄젠트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접하는 곡선으로 놓고 클릭을 하며 전부 다 돌아가는 거죠. 블렌드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할 때 셀렉션 인텐드를 이렇게 쓰면 좋고요.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 모서리 블렌드에는 특이한 사항들이 좀 있어요. 그것들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모서리 블렌드를 클릭을 하면 가장 기본으로 쓰는 건 이거예요. 방금 여러분들이 보셨던 거. 조심해야 되는 건 이 셀렉션 인텐드를 단일로 놓을지 접한으로 놓을지 이것만 선택을 하시면 돼요. 아, 이것도 있어요. 바디 모서리로 선택을 해놓고 바디 하나를 찍잖아요. 그러면 이 바디에 있는 모서리가 다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도 들어갑니다. 또 선택 해지는 Shift 키를 누르고 클릭을 하면 되죠. 그 다음 면 모서리로 셀렉션 인텐드를 놓으면 이제 클릭이 면만 이렇게 찍혀요. 아까는 에지가 찍혔죠. 면을 찍으면 이 면에 있는 모든 라인이 이렇게 찍히는 거죠. 자, 이렇게 바꿔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셀렉션 인텐드는 쓸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엔 반대면에다가 R을 잡는데 단일 곡선으로 놓을게요. 기능을 설명해 드릴 거니까요. 가변 R이라는 게 있어요. 가변 R이라는 부분을 옵션에서 열어주면 새 위치를 지정하라고 떠요. 기본 우리가 넣어준 값, 제가 만약에 8을 엔터, 그러면 R 값이 지금 모서리에 커진 게 보이죠? 커졌고요. 자, 새 위치로 여기 엣지를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확인. 자, 8을 중심으로 여기 있는 화살표를 늘렸다 줄였다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화살표가 지금 R값이 되는 거죠. 지금 화면 보면 여기 V 반경이라는 여기 값이 바뀌는 걸 볼 수 있어요. 바뀌는 거 보이죠? 자, 한 군데를 더 점을 찍어 볼게요. 위치를. 이 점 끝을 찍었어요. 그리고 확인. 확인을 눌렀더니 아까 제가 처음에 찍었었던 거 남아있는 상태에서 두 번째 찍었던 걸 누르니까 어때요? 처음에 거 제가 반경값을 20으로 놓는 설정을 한다면 두 번째 값을 제가 10으로 놓을게요. 그러면 여기 끝에는 R이 20이고요. 여기는 10으로 넘어가는 자연스러운 R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제가 점을 또 찍어볼 수 있어요. 유저가 원하는 포인트를. 자, 여기 끝점이 아니고 추정점으로 해서 적당히, 자, 화면의 모서리에 있는 어느 한 점이죠. 이거를 미드로 가운데 혹은 이 점 위에 임의의 한 점이 될 수도 있고요. 미드로 놓고 확인. 그다음에 이 R 값을 좀 줄여볼게요. R 값이 4가 됐네요. 얘를 2로 바꿔보겠습니다. 확인. 여기 보이나요? 이게 바로 유지해서 쓸 수 있는 가변 R이에요. R 값이 이 부분은 20. 여기는 2. 맨 끝은 10이죠. 이렇게 해서 가변 R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기능이 있어요. 자, 이번에는 여기를 8로 하고요. 이번에는 가변 변경점이 아니고 코너에 못 미쳐 정지 한번 해볼게요. 끝점을 선택하라고 되어 있네요. 끝점 한번 선택하죠. 주황색으로 활성화를 넣은 다음에 클릭.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끊어주는 거죠. 클릭을 한 상태에서 제가 뭘 했냐면 클릭을 한 상태에서 자꾸 이제 끄는 거예요. 지금 파란색 예쁜 포인트 구슬 하나 보이죠? 이 포인트를 클릭을 한 상태에서 그냥 잡고 끄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바뀝니다. 내가 원하는 임의의 위치에서 클릭. 마우스 가운데 클릭한 거예요. 확인. 그러면 이렇게 코너에 못 미쳐 정지를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건 우리가 하면서 주로 보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고, 이제 설정 값은 뭐 복잡한 모델링이 이렇게 꼬여 있을 때 그럴 때 쓰는 거예요. 뭐 구멍이 있어서 이렇게 R을 넣는데 이게 범위가 넘어간다던가 그럴 때 이런 것들을 컨트롤을 하면서 쓸 수 있는 것들이고요. 우리가 모델링을 하면서 주로 쓰는 거는 이 정도가 되겠어요. 이게 오토캐드에서도 우리가 익숙하게 많이 썼던 필렛이었고요. 자, 다음 명령어 보면 면 블렌드, 소프트 블렌드, 스타일 블렌드 이런 게 있는데 이것들은 다 서페이스 면에서 쓸 수 있습니다. 면 블렌드를 클릭을 하고 여기를 보면 이게 전체가 선택이 되죠. 자, 여기서 단일면으로 놓고 단일면 첫 번째 면 넘어가고 두 번째 면 했었을 때도 이렇게 넘어가고요. 면 블렌드를 해도 이게 넘어가긴 하는데 주로 모서리 블렌드를 많이 쓰죠. 솔리드 바디에서는. 그리고 면 블렌드는 어떨 때 많이 쓰냐면 제가 돌출을 해볼 거예요. 그런데 돌출을 해서 여러분 항상 블럭만 만들었다고 하면 돌출을 옵셋이 없이 라인에서 하나만 하면 어떻게 되죠? 면이 만들어지죠. 이거의 방향은 X방향. 이렇게 할 거예요. 솔리드는 뒤로 넘겨볼게요. 이 상태에서 모서리 블렌드를 한번 해볼까요? 모서리를 선택하라고 하는데 면과 면이 만나 있기 때문에 모서리가 없죠. 그래서 모서리 블렌드를 쓸 수가 없고요. 이때 쓰는 게 아까 여러분이 봤었던 면 블렌드입니다. 면 블렌드를 쓰면 서페이스와 서페이스에 블렌드를 입힐 수도 있어요. 이 면 찍고요. 지금 화살표의 방향을 잘 봐주세요. 지금 첫 번째 찍었었던 면의 화살표가 마이너스 YC 방향으로 보고 있죠? 이걸 제가 반대 방향으로 돌려볼게요. 안쪽으로 보게. YC 방향이 됐죠? 두 번째 면 체인 선택 클릭해서 두 번째 면이 이 면. 화살표가 두 개가 만났죠? 이번에 마이너스 XC 방향이니까 같은 4분면을 바라보고 있죠? 이렇게 해야 면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바깥쪽으로 향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 남아있는 이 면과 이 면.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끼리 만나는 그 면에 그 방향으로 블렌드가 생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R값은 임의로 바꿔주면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 방금 트림이 자동으로 됐어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아마 설정이 있을 겁니다. 없을까요? 자, 화살표 누르면 트리밍 및 니키 옵션. 여기 블렌드면 트리밍 안함 이렇게 있죠? 이걸로 바꿔주면 이제 좀 남아있는 이런 옵션을 바꿔주면 좀 뭔가 달라요. 자, 다시 지금 작업했었던 거에서 무언가를 바꾸고 싶을 때는 작업했었던 거 파트 탐색기에서 더블 클릭해주면 돼요. 그 명령어를 더블 클릭을 해서 또 다시 한번 보면 자, 이번에 면 블렌드를 좀 아이콘을 키워가지고 한번 보죠. 여러분이 보고 있는 데서 조금 키워가지고 일치곡선 지오메트릭 이런 것도
설정을 바꿔주면 조금씩 지금 이건 단순하게 투면이기 때문에 따로 바뀌는 게 없는데 조금씩 바뀌어요. 그래서 기본으로 갈 때는 어떻게 한다? 면 블렌드를 그 명령어 창에서 재설정을 해주면 되죠. 이렇게 해주면 여기 보면 긴 면으로 트리밍 이런 옵션도 있고요. 짧은 면으로 트리밍. 자, 긴 면과 짧은 면의 차이 보이나요? 짧은 면으로 했더니 두 개 중에 짧은 거 기준으로 면이 만들어졌고 긴 면으로 하면 긴 면까지 올라왔죠. 그 다음에 모든 입력면 트리밍 하면 이어지는 거 보이죠. 그 다음에 블렌드면 트리밍 안함 하면 아까처럼 블렌딩이 되지 않는 거고요. 이 블렌드가 생기는 방향은 이걸 조절을 해주면 계속 바뀝니다. 자, 다시 한번. 자, 이 방향에서요. 이 방향에서 첫 번째 이건 방향을 지금 파란색으로 보이는 화살표가 바뀌고 있어요. 보이시죠? 이번에는 지금 여러분 보이는 XY 방향으로 이렇게 방향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서페이스를 가지고 블렌딩을 줄 때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본 거였어요. 이게 면 블렌드였고요. 밑에 소프트 블렌드나 스타일 블렌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로 쓰는 거는 모서리 블렌드를 가장 많이 여러분 쓰게 될 거고요. 그 다음 서페이스 작업을 하게 되면 면 블렌드를 쓰게 될 거예요. 그 다음 아이콘 넘어갈게요. 그 다음은 못따기 넘어갈 거예요. 여러분 못따기는 느낌 오는 거 있죠? 명령어 창에서도. 네, 맞아요. 오토캐드에서 챔퍼와 같습니다. 챔퍼와 같기 때문에 모서리 선택해가지고요. 모서리도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접하는 게 아니고 단일로 놓고 이거 모서리를 주면 하나만 넘어가죠. 그래서 값을 바꿔도 줘도 되고 화살표로 클릭을 해서 끌어서 값을 바꿔줄 수도 있어요. 이것도 설정이 밑에 많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옵셋에 보면 옵셋 단면을 대칭으로 놓을 수도 있지만 비대칭으로 놓을 수도 있어요. 비대칭이라는 얘기는 각이 45도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한쪽과 한쪽의 값을 그냥 거리 값으로 못따기를 줄 수도 있다니. 그러니까 못따기라는 게 오토캐드처럼 45도의 개념의 못따기가 아니고 면을 각으로 쳐준다는 얘기죠. 각으로 치는데 이걸 45도로 딸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원하는 거리로 딸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원하는 거리에서 일정 각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옵셋 및 각도로 이걸 바꾸면 자, 나는 갈 거예요. 여기서 한 20mm 정도 갈 거고 20mm 간 지점에서 각을 트는 거예요. 30도를 이렇게 31도 30엔터에서 30도를 틀 수도 있고요. 60엔터에서 60도를 틀 수도 있어요. 이 거리값을 바꿔줄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못따기를 할 수 있습니다. 못따기를 할 때도 방금 여러분 보셨겠지만 못따기에서도 셀렉션 인텐드를 접하는 곡선으로 놓고 못따기를 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접하는 현상 지금 접하는 곡선으로 바뀌어 있죠. 접하는 거 바꿔놓고 여기를 클릭을 해보죠. 너무 지금 많이 돼 있어서 먹지를 않아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못따기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접하는 곡선으로 셀렉션 인텐드를 바꿔주고요. 이거를 대칭으로 C3을 하죠. 대칭은 무조건 45도겠죠? 이제 경고가 뜨기는 하고요. 지금 이게 가변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가변알 부분의 C값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지금 경고가 뜨는 거예요. 여기 이 부분 때문에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도 넘어갈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게 이렇게 뜨니까 이걸 지우고 모서리 블렌드를 다시 정식으로 주고요. 못따기를 다시 정식으로 입혀보죠. 자, 접하는 곡선으로 넘어가니까 이게 클릭을 한 번만 해도 넘어갑니다. 근데 이게 싫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셀렉션 인텐드를 단일 곡선으로